재건축 불패. 아마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공식이 어쩌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2026년을 기점으로 우리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그 투자 공식이 도대체 왜 흔들리는지 오늘 냉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정면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공급 절벽입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모든 혼란의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과연 2026년에 우리가 살 집은 충분할까요?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2022년부터 분양, 입주 물량이 확 꺾이는 거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시죠? 그리고 2026년에 가서는 그야말로 수직 낙하, 절벽입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정확히 3년 전인 2022년부터 건설사들이 첫 삽을 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충격파가 정확히 3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입주대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훨씬 극적으로 와닿습니다. 2026년 수도권에 입주 가능한 물량이 말 그대로 그냥 뚝 떨어집니다. 저기 보이는 녹색 점선이 시장에 필요한 적정 공급량인데 실제 공급량인 그 절반은커녕 한참 아래에 있죠. 2026년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요, 필요량에 비해 무려 76%가 부족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100채가 필요한데 실제로 지어지는 집은 고작 24채뿐이라는 얘기예요. 4분의 1 토막 수준인 거죠. 이건 그냥 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거의 공급 공백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감당할 수 없이 치솟는 비용 폭탄과 아예 돈줄이 말라버린 신용경색입니다. 하나씩 짚어보죠. 첫 번째 범인, 비용 폭탄입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텐데요. 파란색이 건설공사비, 빨간색이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두 그래프가 꼭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움직이죠. 계속되는 고환율 때문에 시멘트나 철근 같은 핵심 수입자재 가격이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이게 고스란히 공사비 폭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자재비만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넛 차트를 좀 봐주세요. 사업하려고 빌린 돈, 그러니까 PF 대출 이자를 포함한 금융비용이 전체 사업비의 무려 15%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집을 짓기도 전에 이자 부담 때문에 사업 자체가 엎어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젠 비싼 이자를 내고서라도 돈을 빌리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금융권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돈줄을 꽁꽁 잠가버린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기 빨간색 선을 보시면 연체율이 불과 몇 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치솟았죠. 돈 뗄 위험이 너무 커지니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예 대출 창고를 닫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사들은 사업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거죠.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나 바젤3 같은 금융 구제들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가 오를 것까지 미리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깎는 제도고요. 바젤3는 은행이 위험한 부동산 대출을 하려면 비상금을 더 많이 쌓아두라고 강제하는 국제협약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사도 집을 사려는 사람도 모두 돈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구조인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보죠. 공사비는 폭등했고 돈줄은 막혔습니다. 이런 극한의 환경이 우리가 알던 부동산 시장의 룰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특히 전통적인 부의 상징이었던 재건축 시장이 그야말로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재건축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요.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세금 폭탄이 기다리고 있고 기부 체납 부담도 여전하죠.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공포는 바로 수억 원대의 추가 분담금 폭탄입니다. 반면에 재개발은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건축은 지고 재개발이 뜬다. 이런 새로운 공식이 탄생하는 걸까요? 시장은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고 냉혹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초양극화란 이런 현상이에요. 모든 돈과 자원이 절대 망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곳으로만 집중되는 거죠. 그 결과 소수의 승자는 모든 걸 다 차지하고 나머지는 자금난에 시달리다가 그대로 얼어붙어 버립니다. 시장이 그냥 변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로 완전히 갈라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초양극화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분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남 같은 핵심 지역, 여기 녹색을 보시면 사업 100개 중에 95개가 어떻게든 굴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붉은색은 어떻습니까? 무려 80%가 중단됐어요. 돈이 철저하게 소수의 핵심 지역으로만 향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이게 바로 초양극화의 현실입니다. 이제 정답은 모든 재개발이 아니라 오직 돈이 쏠리는 서울 핵심 입지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시장은 그대로 멈춰설 수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재건축 불표 같은 낡은 신화나 어디가 유망하다더라 하는 막연한 소문이 아니죠. 진정으로 현명한 선택은 차가운 데이터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